1. 들어가며. 오늘도 할 이야기가 좀 길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2. 생각, 마음, 몸의 관계. 이 부분은 논점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씩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주면서 저절로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요. 몸은 우리가 슬프면 눈물이 나고 놀라거나 흥분하면 심장이 뛰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러죠. 또한 우리의 5가지 감각장소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저장되면서 몸으로 실행된다는 것쯤은 잘 알 수 있기에 명상 방법을 말씀드릴 때 몸에 관해서는 따로 강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몸을 안과 밖으로 관찰하는 수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물질 몸의 5가지 감각장소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 몸의 반응으로서 말과 행동 그리고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은 분명 분리되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빠르게 작용을 하기에 어느 것이 먼저 습으로서 작용을 했느냐를 구분짓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면 수없이 많은 과거 전생을 추적해 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한 몸의 습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에테르체가 관여하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에테르체가 우리의 몸을 기억하고 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을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명상을 하실 때 손 모양을 통해 에테르체를 느껴보실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의 습이 생긴 후에 몸과 생각의 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몸에 먼저 습이 생기면서 마음에도 습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복잡한 것 같아서 헛갈리시나요?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유익한 습을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말씀드릴 때 따라해 보시고 또 A 사례로 사례 연습을 말씀드릴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것이기에 그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 보거든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한 습도 집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죠.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만 우선 기억해 두시고 본인의 마음과 비교도 해보시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나마 마음의 조건인 이 아이의 성질을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습이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요. 이것은 트라우마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둘째,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들은 명상을 통해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죠? 온전히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한 단위의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면 또 한 단위의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경험하셨죠. 이럴 때 어떠셨나요?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즉각 생각을 따라가기에 호흡을 자꾸 놓치고 그러셨죠.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거든요.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잘 관찰해 보시면 두 개의 마음이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옷을 살까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빠르게 사지 말자라는 마음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동시에 두 개의 마음이나 생각이 일어나서 갈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실 때에 집중력이 약하기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생각을 즉각 따라가다 보니 호흡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두 개 이상의 생각과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 따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는 마음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서 호흡을 놓치는 일은 없겠죠. 셋째,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생각에는 마음이 잘 따르지 않지만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에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우선 지난 영상인 천안통 수행방법 8부 참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1. 마음을 놓치고 한 가지 생각만을 하거나 혹은 2.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생각만을 멈추면 마음이 심장으로 향해서 방황가를 보거나 혹은 망화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자인 2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전자인 1번 마음을 놓치고 한 가지 생각만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의도적으로 일으킨 생각에는 마음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마도 제가 드렸던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따른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생각에 마음이 따를 텐데 왜 마음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뜬금없이 심장으로 향한다고 한 것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의도적으로 일으킨 생각과 저절로 일어난 생각의 특징을 잘 보시면 비로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지난 영상인 천안통 수행 방법 8부 참고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잠깐 이야기하고 이어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과 의도적으로 일으킨 생각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질문에 대한 답글이 있어요. 음성 녹음은 안 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